네, 이번 시간에는 아동 자립 지원 시스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 9월 27일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복시에서 희망임으로 넘어오면서 자립 지원 대상 아동 그 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음에서 아동 자립 지원 화면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아마 이걸 다 파일을 보내줬을 거고요. 이 파일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27일까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아동들은 자립 정보의 자립 지원 대상자 등록 및 보호 연장 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이면 연장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사례 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서, 평가, 뭐 자립준비 프로그램 상담 일지, 사례 관리 일지 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은 필수 입력 사항으로 반드시 분기별 확인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 자립지원 계획서 이런 것들 밑줄이 돼 있죠. 이런 것들 다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 15세 이상의 아동들입니다. 만 15세 이상 아동들로 대상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시설 그룹폼은 대상자 관리, 이제 기본 정보 관리, 대상자 기본 정보에서 아동 자립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립지원 후보자, 자립지원 대상자로 아동 상태 변경 시 사례관리, 자립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조에서 사례관리 입력이 가능히 하고요. 이제 만 18세 이상 보호 연장 아동, 보호 연장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이음으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이음으로 넘어왔고요. 보시면 여기 시스템 관리에서 사용자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관리로 넘어오시면요. 우선 이제 사례 관리가 생겼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일반 사례 관리 팀장, 일반 사례 관리자, 특화 사례 관리자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저희랑 해당이 안 됩니다. 가정이택과 아동 학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 위에 것만 해당이 되겠죠. 저희 선생님들 거 클릭해 보시면요. 네, 이렇게 일반 사례 관리자로 해놨고요. 여기 이 표시가 저거든요. 저는 일반 사례 관리 팀장으로 해놨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권한별 메뉴를 볼게요. 네, 이렇게 일반 사례 관리 팀장은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네, 전부 체크되어 있고, 일반 사례 관리자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막상 가서 사례 관리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는 분들은요,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설장은 일반 사례 관리 팀장, 그 다음에 종사자님들은 일반 사례 관리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시스템 관리에서 대상자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에서 대상자 기본 정보 관리로 와서 대상자 기본 정보를 누르면 아동들이 뜨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 이 칸이에요. 아동 자립 정보라는 칸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되는 아동들은요, 여기 삭제, 신고, 신규, 저장 이런 것들을 아예 클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현재는 사복시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는 지금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반영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어찌됐든 해당되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입소 일자, 입소 연령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고 사복시에서는 현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들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사례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뜹니다. 이게 첫 번째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자립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목록 조회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호조치를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15년 이렇게 눌러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등록기간도 20090101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호아동, 연장아동, 자립준비 청년, 이런 중간동료 아동들이 다 뜹니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7명인데 입수아동, 하나, 둘, 연장아동, 지금 자립준비, 종결, 중간종렬, 자립준비 청년 해서 총 7명이 뜹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아동이 현재 입수아동, 그다음 연장아동 이렇게 총 4명 이렇게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된다는 말은 저희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희 그룹홈에서 지금 입소하고 있는 아동이 4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다 가렸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다 자세하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서 권한 설정 먼저 해주시고 한 곳만 해야 돼요. 여러 군데 하면 아예 안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자 기본 정보 들어가서 그 아동의 나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사례 관리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여기 질의하기 들어가셔서 질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공동생활과정 정보 나눔이 영상을 보시다가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가장 최근 영상을 봐주세요. 지금 이게 1일 전 가장 최근 영상인데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동 공동생활과정 정보 나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더 추가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영상에는 여기 2023년 희망이은 관한목 호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상들을 클릭하셔서 자료들을 다운해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